안녕하세요. 컨츄렉입니다. 이제 또 컨츄렉. 그래도 토요일날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문제풀이 한 20여 명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주중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서서히 이미 국민들은 2년 이상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정부보다 훨씬 더, 정치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뭔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의 추세가 어떤 건지를 국민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해 나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그 코로나 뉴스 TBS의 코로나 특보? 예, 이게 제일 그래도 설대우 교수하고 저 무슨 기자, 강진규 기자인가? 하여튼 몰라. 거기 기자가 얘기하는 게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코로나 브리핑도 다 보고 하는데, 여하간 일반 병원에서도, 개인 병원에서도 이제 확진자도 진료를 보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일상으로 조금씩, 그러나 개인 방역을 당연히 잘 지키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토요일날 약속 드린 것처럼 월요일날부터 한 번씩 쭉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다 받아. 직원들이 전화할 때는 안 받더만 내 전화는 받아.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리는데 공통적인 게 좋아하십니다. 일단 변호사님 이렇게 반가워해 주신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예. 걱정을. 공부 안 해서 걱정이에요. 그죠? 회사가 너무 바빠서 걱정이에요. 그럽니다. 이왕 시작하신 거 뿌리를 뽑자. 그것도 빨리 뽑아야 된다. 이게 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게 되면 친구와 그다음에 어떻게 돼,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하고 이런 거를 좀 있는데, 일단 자기 스스로의 시간은 또 얻으면서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셔야 된다. 이거는 꼭 붙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도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과시험이 좀 새롭게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것처럼 좀 어떤 포커스가 좀 달라질 뿐이지 시험은 시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과목 수가 많이 줄었어. 에세이 과목. 그래서 MB 과목이 위주가 되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이나 에이전시 파트너십이 강화됐습니다. 왜? 그게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됐을 때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MPT 부분, 그렇죠? MPT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야. 바뀌면 또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것도 적응해야 되잖아. 빨리 붙으세요. 2026년까지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 비학위 과정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 비학위 과정을 다 끝날 때까지 MB나 ME나 MPT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놀면 안 돼. 그러니까 비학위 과정 할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안 하고 겨울 비학위 과정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시험을 딱 보고 합격한다라는 타임 스케줄을 좀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비학위 과정 때 열심히 하는 거를 또 원동력 삼아서 안 할 때도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톨치를 배웠어요. 톨치는 6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인텐셔널 톨치, 네글리전스,
항상 반복하죠. 우리 봐,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문제 안에 배럴이 문제지만 그 문제 안에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도 있고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도 있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딱 풀고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 스파팅을 한번 다 해봐. 이게 어디에서 도움돼? 에세이 쓸 때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JD, LLM 같이 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왜? 노나여라. JD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 시험도 노나여라 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슈 스파팅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슈 스파팅 한 거 딱 보면 어떻게 돼? 아, 얘가 뭔가 알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은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물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게 조지기가 쉽게 말해서 JD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슈 스파팅과 룰을 하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조금 약하지만 그 이슈 스파팅에서 아니면 보강하는 거다. 왜? 우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톨치는 다시 돌아가서 톨치는 6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톨치는 뭐야? 인텐셔널 토치, 네글리지,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프로젝트 라이빌리티, 그렇죠? 바이캐스 라이빌리티, 뉴이선스 이 6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컨트랙은 뭐가 중요해? 7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7가지 유형 나오지 않는다. JD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은 뭐다? 컨트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왜? 하나하나 문장은 짧지만 그 문장은 톨치는 이렇게 해서 얘가 때렸구나. 어느 정도 문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컨트랙은 그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컨트랙은. 그래서 오퍼가 언제 있었고 그 오퍼가 오퍼인지 프리리미너리 니고시에이션 청약의 유인인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나 우리나라 법률 용어를 잘 몰라. 왜? 민법 총칙도 한 번도 다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예? 잘 몰라요. 여하간 우리 자꾸만 공부할 때 프리리미너리 니고시에이션이 뭔지? 라고 하면서 막 네이버에 찾고 그치 위키피디아에 찾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찾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찾냐면 네이버에 찾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찾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게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다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키피디아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7가지가 중요한데 그 뭐냐? 첫 번째 잡아.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컨트랙을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한번 먼저 하고 갈게요. legally 이거 안 적으셔도 돼? enforceable 한 어그리먼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협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legally enforceab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컨트랙이에요. 컨트랙을 그냥 K라고 할게요. 우리가 약자로 해가지고 K라고 해요. 그러면 illegally enforceable 어그리먼트는 컨트랙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디펜스로 illegality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거야. 야, 너 쟤 때리면 예를 들어서 너 내 마약 코카인 500불에 살래? 그랬어요. 오케이, 500불에 사자. 그럼 오퍼 줬지. 그 익셉턴스 받았죠. 그렇죠? 컨시더레이션 있지. 컨시더레이션은 뭐야? 마약하고 그다음에 500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500불 줬어요. 근데 마약을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브리치로 해서 anyway 소송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마약 자체가 뭐야? illegality니까. 그렇죠? 그래서 illegality로 NA 디펜스가 가능하다. 브리치에 대한 디펜스가. 오케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굿! 그래서 모르셔도 축축축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오퍼야. 오퍼러. 그다음에 오퍼리입니다. 그렇죠? 계약은 3가지가 있어야 돼. 계약은 컨트랙이 성립을 하려면 그게 구속 요건이야. 그렇죠? 우리 배럴의 구속 요건은 이제 짜증나지. harmful, offensive. 그렇죠? conduct with plaintiff person.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뭐는 우리가 잘해? 집합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방정식까지는 잘해. 근데 방정식부터는 수학의 정석 보면 하얘. 왜? 안 보니까.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돼? 처음에 마음으로 항상 집합부터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든 간에 본 거 이후로 계속 보셔야지. 한번 전체를 훑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웃라인이 잡혀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각 과목 들어갈 때 전체 리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컨츄렉은요, 용어 정리만 해주세요. 이해 안 하셔도 돼. 그냥 용어만 들어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체 리뷰하고 다시 책으로 나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렇구나. 이런 용어는 이렇구나. 이렇게만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 놓으셔야지, 지금은 모르셔도,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아셔도, 우리 봐봐. 토프차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체 리뷰할 땐 잘 몰랐잖아. 그죠? 그리고 책으로 나가서 한번 쭉 읽으니까 그때는 더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더 이해가 되면 뭐가 돼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동영상 강의는 한 번씩 들었는데요. 실법을 다 들었대. 근데 이해가 안 된대.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듣고 아니면 책을 다시 보면서 이론을 한번 뽀개야 돼? 그래야 돼? 그럴 거죠. 아니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한번 봤으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바로 문제풀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론을 정리하는 게 이 과정입니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주구장창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론은 어떻게 돼? 우리 한 과목 다 많아야 18시간, 적으면 12시간에서 10시간뿐이 안 됩니다. 한 과목 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고 문제풀이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0문제가 넘는데 그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문제풀이 위주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뮤추얼 어센트가 있어야 돼. 이 뮤추얼 어센트라는 거 뭐야? 결과적으로 오퍼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액셉턴스가 있어야 된다. 액셉턴스,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컨시더레이션이야. 우리나라 말로 대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번 No any defense. 디펜스가 없어야 돼. 그치? 여러분, 일리걸리티는 디펜스야. 그쵸? 안 그러면 뭐야? 데스도 디펜스야. 갑자기 퍼포먼스를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돼?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퍼포먼스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계약이 어떻게 해? 서비스 컨트랙이야. 예를 들어서 서비스 컨트랙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집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 그쵸? A라는 사람, 잠깐만. B라는 사람, 내가 죽었다고 하면 좀 그러잖아. A라는 집에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페인트 칠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돼? B가 가다가 어떻게 돼? 교통사고 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의 목적물인, 서비스 컨트롤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뭐예요? 그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행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계약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스도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처럼 디펜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퍼, 그리고 컨시더레이션. 컨시더레이션은 뭐냐면, 우리는 컨시더레이션을 딱 네이버에 치면 어떻게 돼? 고려, 이렇게 나와. 그죠? 고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컨트롤에서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자꾸만 대가라고 하면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컨시더레이션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컨시더레이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목사님이 A라는 사람한테 저한테 김 변호사 너 일주일간 담배 안 피면 내가 어떻게 돼? 500불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담배를 2012년 3월 8일 오전에 끊었습니다. 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무진이 태어나기 전에 담배 끊겠다고. 제가 많이 필 때는 새가 평균 한가위에서 한갑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고 살았다는 얘기. 근데 딱 끊어버렸어요. 담배 술 먹을 때만 피워요. 그건 끊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그리고 어떻게 돼? 엄청 열이 받아도 안 피워야지 끊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11년째 지금 담배를 끊고 있는데 anyway.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야 뭐 담배를 끊었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일주일 동안 담배 안 피우고 500불 준다는 거야. 난 땡큐잖아. 그렇죠? 그래서 anyway 일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까지 그 다음 일요일 날까지 안 피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가가지고 목사님 저 500불 주세요. 저 일주일 동안 안 피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딱 씩 웃으면서 그래. 에이 김 변호사. 그래서 당신 11년 동안 지금 담배 안 피웠다며. 끊었다며. 근데 내가 지난주에 약속했을 때 그걸 얘기했어야지. 에이 500불은 내가 왜 줘 당신한테.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500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렇죠? 왜? 담배는 어떻게 돼? 일리걸이야? 아니죠. 기호식품이잖아. 그렇죠? 내가 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물론 난 담배를 끊었지만 내가 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행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도 컨시더레이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컨시더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뮤추얼 센트라는 건 뭐냐면 봐. 오퍼를 날리는 사람. 너 내 집 10만 불에 살래? 이거. 내 집, 랜드, 내 땅 10만 불에 살래? 그랬습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이게 오퍼야. 그죠? 그러면 얘는 그 오퍼를 받는 사람은 뭐야? 오퍼리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 파워 오브 익셉턴스를 가지고. 익셉턴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퍼 있었고, 익셉턴스 있었고, 컨시더레이션 뭐야? 랜드. 그죠? 얘가 또, 랜드 주면 10만 불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디펜스 있어, 없어? 없어, 아직. 근데 있을 수 있어. 요건,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있을 수 있어. 랜드 컨트랙은 반드시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서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서면 계약을 안 해, 이건 그냥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도 땅 사고, 전세 계약하고, 월세 계약하고, 집 사고 할 때 뭐 했어? 다 구두로만 해? 아니야. 뭐 해? 계약서 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랜드 컨트랙은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뭐다? 취소될 수 있다라는, void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 알아주십시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우겠습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날 여기서 11시에 가시더라고. 내가 좀 잔소리를 했다고. 여기 많이 사용하세요 라고 했더니 11시에 가시더라고요. 오, 좋았습니다. 합격할지어다. 많이 하세요. 저한테 연락만 하고. 이해되시다? 봐.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 봐. 자, 내 땅 10만 불에 살래? 라고 그랬어. 그렇죠? 오퍼죠? 그렇죠? 오퍼지? 근데 얘가 야, 나 네 땅 9만 불에 살 거야. 9만 불에 줄 수 없니? 줄래?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 계약 성립했어? 안 됐지? 그러면 뭐야? 이게 오퍼지? 너 내 땅 10만 불에 살래? 그런데 9만 불에 살래? 9만 불에 줄 수 없니? 9만 불에 살 거야. 라고 했어. 이거는 뭐야?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되는 오퍼를 날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카운터 오퍼는 뭐가 돼? 내 땅 10만 불에 살래? 그랬는데 얘가 네 땅 9만 불에 안 팔래?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카운터 오퍼는 뭐가 돼? 뉴 오퍼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오퍼러하고 오퍼리가 어떻게 돼? 바뀌어버린다. 이해되죠? 오퍼러가 되고 오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컨트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어플리 커브 로입니다. 어떠한 법이 적용되어 있냐, 계약에. 그쵸? 어플리커블로. 그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야? UCC, 아티클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로가 있습니다. 커먼 로. 그렇죠. UCC 아티클 2는 시큐리티, 유니폼 커머셜 코드입니다. 그렇죠? 아티클 9은 시큐리티 트랜잭션이야. 시큐리티 트랜잭션. 이건 동산의 담보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아티클 2는 어떤 계약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뭐야? Sales of Goods에만 해당한다. Sales of Goods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야? 동산의 판매에만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 랜드 컨트랙은 UCC 아티클 2가 적용돼? 아니지. 그쵸, 왜? 랜드는 동산이 아니니까. 그쵸? 예를 들어 퍼스널 프로퍼티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동차는 맞다. 그쵸? 도자기는요?
맞다. 그쵸? 왜? 동산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동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applicable law가 뭐가 적용이 돼야 돼? common law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티클 쉽게 얘기해서 sales of good, 아티클 sales of good을 제외하고는 다 뭐야? common law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그런데 그럼 만약에 UCC와 common law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우선해? UCC가 우선한다라고 일단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 이걸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UCC에만 적용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먼룰에만 적용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컨트랙이잖아. 그럼 옆에다 컨트랙인데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거 UCC구나. 또는 이거 커먼룰구나 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U는 U, 그러면 C는 C, 이렇게 커먼언어 C로 옆에다 문제 푸실 때 써놓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워서 자 컨트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바이레터럴 컨트랙이야. 이게 쌍무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유니래터럴 컨트랙. 이건 뭐 편무계약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우리 항상 그랬잖아. 톨치에서도 말하지 우리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문제야 반드시. 그렇죠? 근데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지. 그렇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based on intent,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based on strict liability,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based on negligence,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based on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and fitting for a particular purpose. 그 다음에 뭐야? product liability based on express warranty 또는 뭐야? misrepresentation. 이런 5가지 이론이 있잖아. 근데 product liability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써있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 뭐를 이론적인 구성으로 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러죠? 거의가 product liability based on strict liability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comparative negligence를 채택하고 있대. 그쵸? 예를 들어서 negligence에서 그럼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러면 다수설이 뭐를 적용하는 주리딕션이냐? 컴퍼레이티브 네글리전스에서 퓨어 컴퍼레이티브 네글리전스를 채택하고 있는 주리딕션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마디파이 오브 파셜 컴퍼레이티브 네글리전스는 소수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수설이 아니라 소수설인데 적게 왜 주리딕션에서 거의 채택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컨트랙도 마찬가지다. 그냥 아무것도 얘기 안 하다. 그러면 뭐 일단은 바이레터럴 컨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니래터럴 컨트랙의 대표적인 건 뭐냐? 유니래터럴 컨트랙의 그거는 현상수배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현상수배범 김기태 잡아오면 500만 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니면 실행에 착수를 했어. 이해되시죠? 왜? 모두 내가 나를 잡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도 사고 A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들도 모으고 그러면 나를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이 성립된 거다. 이게 유니래터럴 컨트랙의 대표적인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바이래터럴 컨트랙은요. 프라미스만 하면 돼. 야, 너 내 땅 1,000불에 살래? 오케이. 내가 1,000불에 살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당연히 서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실행했어? 안 했어? 안 해도 돼. 하지만 유니래터럴 컨트랙은 반드시 실행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현상수배범 잡아와야지 500만 원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자. 왜냐? 여기 나오니까 봐. 유니래터럴 컨트랙은 바이래터럴 컨트랙은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돼 버리지. 그죠? 근데 유니래터럴 컨트랙은 뭐라고 했어? 실행이 완전히 어떻게 돼? 실행의 착수,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가 익셉턴스야? 아니야, 그거는. 이해되시죠? completion of performance.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상수배범 잡아와야지 내가 500만 원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다른 거다. 따라서 바이래터럴 컨트랙은 anyway 프라미스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그렇죠? 반드시 유니래터럴 컨트랙은 completion of performance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된 거다. 그러면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라는 건 뭐냐? 야,
그럼 현상수범 잡은 가자. 다 준비해서 차를 웅 떠났어요.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는 이게 익스펙턴스 아니야? 아니야. 계약이 성립됐어, 안 돼? 그리고 중간에 포기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한, 내가 인건비를 썼던 사람, 모집했던 사람, 내가 차를, 현상수배범을 잡기 위해서 차를 산 거 이거 보상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unilateral contract은 acceptance의 방법은 반드시 completion of performance다. 그래서 현상수배범은 반드시 잡아와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돼? 그냥 프라미스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알아두시오. 그러면 왜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 때 anyway 뭐 acceptance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들어만. 그냥 바이래터럴 컨트롤에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롤에서는 뮤추얼 어센트가 있어야 되고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 애니 디펜스가 없어야 되는구나. 뮤추얼 어센트라는 건 오퍼하고 익셉턴스구나. 그러면 오퍼를 날리는 놈이 오퍼러구나. 그러면 오퍼를 받는 사람이 오퍼리구나. 그럼 오퍼리는 뭐가 생긴다? 파워 오브 익셉턴스가 생기는구나. 그 다음에 계약에는 바이래터럴 컨트랙하고 유니래터럴 컨트랙이 있구나. 바이래터럴 컨트랙은 우리가 얘기하는 쌍무 계약이구나. 유니래터럴 컨트랙은 편무 계약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 반드시 실행을 완료해야 되는구나. 그 현상수배범 계약.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플리커블 로를 배웠는데 결과에 어플리커블 로는 뭐냐? 두 가지다. 그래서 컨트랙은요 원래 두 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랙과 세일즈. 그 컨트랙은 1, 2에서 1학년 때 배우지만 세일즈는 2학년 과목입니다. 그게 합쳐진 게 어떻게 돼? 지금 컨트랙에다 보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미국 그냥 미국 기본 7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각각의 똑같이 200문제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7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일즈, 컨트랙은 원래 세일즈랑 합쳐진 거고 크리미널 로 앤 크리미널 프로시저가 한 과목으로 그냥 쳐서 그게 29문제 또는 30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다. 그래서 9과목이다, 원래. 첫 번째, 우리 그러면 더 들어가가지고, 7가지라고 그랬죠? 그쵸? 첫 번째, 어플리커블러. 그죠? 2번, formation of contract. 그 다음에 3번, terms of contract. 4번, performance 해야 되겠죠? 실행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5번 excuse of performance, excuse of non-performance. 이거 non-performance.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breach. 이거 쓰지 마세요. 다 있으니 맨 위에 다 있잖아. remed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third party problem. 이거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강의하려고. 자, 이거 어플리커블로. 자, 어플리커블로는 뭐야?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가 세일즈 오브 굿이 해당하느냐? 그럼 UCC 아티클 2가 적용되는 거고. 그 나머지 계약은 다 어떻게? 커먼로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UCC하고 커먼로하고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UCC가 우위다. 그 다음에 포메이션 오브 컨트랙.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언제 컨트랙이 포메이션이 됐느냐. 그쵸?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6월 1일 날 내가 광고를 봤어요. 6월 1일 날 광고를 봤어. 그죠? 광고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오퍼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광고를 봤어. 빅세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어떻게 돼? 1월 10일까지 어떻게 돼? LG TV를 세일합니다. 원래 1,000불인데 500불이야. 그걸 내가 딱 보고 갔어요. 1월 1일 날 봤어. 1월 1일부터 어떻게 돼? 1월 10일까지 세일한다고 했대. 1월 1일 날 갔어. 1월 1일 날 그걸 봤어. 그리고 어떻게 1월 2일 날 갔어. 백화점에. 그래서 어떻게 돼? 저 트리비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안 판대. 만약에 이 광고를 오퍼라고 했다면, 생각했다면, 그쵸?
내가 500불에 TV 한 대 주세요 라고 했던 거 어떻게 돼? 익세턴스로 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안 판대. 그럼 뭐가 발생해? 그렇지. 뭐가? 이걸 오퍼로 보고 내가 익세턴스 했지. 컨시더레이션 있죠? 500불 주고 어떻게 돼? TV 한 대 줘야 되잖아.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 디펜스가 없잖아. 그렇죠? 이걸 광고 오퍼로 보면 얘가 안 준다는 거면 뭐가 발생한 거야? 계약이 위반이지. 그걸 뭐라고 그래? 브리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광고는 어떻게 돼?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퍼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가서 500불을 딱 주면서 어떻게 돼? 나 저 TV 500불을 주면서 나 저 TV 주시오! 라는 게 뭐야? 이게 오퍼야. 그럼 오퍼를 냈어. 그러면 사러 온 소비자가 오퍼를 하죠. 그럼 오퍼 리는 누구야? 가게 주인이죠. 가게 주인은 오퍼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일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 내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안 판다는 게 나 딱 보니까 내가 전에 헤어졌던 여자 얼굴이랑 똑같아. 열받아 안 받아? 받죠? 난 너같이 생긴 애하고는 어떻게 돼? 너같이 생긴 애한테는 안 판대. 안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뭐에 걸릴 수 있어? 너같이 생긴 여자한테는 안 판다는 건 뭐에 해당할 수 있겠어? 그 데포메이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건 이제 논외로 치고, 오케이? 우리 가빈이하고 무진이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일어나자마자? 아빠는 정말 못생겼어. 그게, 그 다음에 전화를 갑자기 합니다. 오늘도. 전화를 갑자기 해. 왜 우리 제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빈이 그러면, 아빠는 못생겼어. 그리고 또 끊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갔거든요. 진짜, 올해 처음으로. 근데 코로나도 이제 걸렸겠다. 그래서 거기 중에 4명 쳤는데요. 3명이 다 코로나 걸렸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1명 남으셨는데 anyway, 갔는데 진짜 안 쳐줘요. 골프는 진짜 내 성격하고 안 맞아. 연습 스윙 하는 것처럼만 쳤으면 진짜 내 싱글 쳤을 거야. 근데 공만 있으면 왜 그걸 자꾸만 치려고 그러는지. anyway, 그래서 골프 치고 딱 카트 타고 가는데 우리 또 가빈이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가빈이 아빠 못생겼어. 뚝 끊고. 그죠? 귀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닮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안 닮았고. 그래서 나를 닮았다고 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언제 포메이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포메이션 된 시점을 잘 알아야지 브리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포메이션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 뮤추얼 센트, 오퍼하고 익셉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no any 디펜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왜 그러면 광고를 청약이 유인이라고 할까요? 그죠? 왜 그럴까? 오퍼리가 반드시 특정돼야 됩니다. 이해되죠?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거를 anyway 오퍼라고 하면 그 불특정 다수인 100만 명이 봤어. 그렇죠? 그래서 그 오퍼라고 해. 그래서 다 와가지고 500불에 달라고 했어. 근데 못 줬어. 왜냐면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브리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계약은 오퍼리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광고에서 first come first service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왔어. 그래서 500불 딱 내밀었어. 근데 안 판대. 열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브리치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first come first service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왔잖아. 제일 먼저 오는 오퍼리가 특정되어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뭐다? 그런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오퍼다. 왜? 오퍼리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왜? 먼저 오는 사람으로.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포메이션 간단히 넘어가고. 그러면 terms of contract. 아니, 그럼 계약에는 그 텀이 어떻게 돼?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고 있다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랜드 컨트랙에서 각각의 컨트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텀이 있습니다. 세일즈 오브 굿에는, 세일즈 오브는 퀀터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퀀터티는 양, 수량. 그쵸? 동산이니까.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계약이 어떻게 돼? 빠그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빠그라진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야. 계약은 성립. 그럼 타임이라든가, 그죠? 물론 오퍼러하고 오퍼링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 타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텀은 퀀터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타임하고 프라이스,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reasonable time, reasonable한 프라이스로 누가 분쟁이 발생 시에는 누가 코트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퀀터티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럼 랜드 컨트랙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지. 랜드 컨트랙은 뭐야? 어떤 땅을 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ption of land. 랜드를 묘사하고 있는 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어떤 랜드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야? price.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니까 signed by seller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파는 놈의 사인이. 그쵸? 오케이. 그렇게 세 가지. 이러한 텀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컨트랙은, 우리 서비스 컨트랙의 대표적인 게 뭐야? 무슨 계약이야? 한국말로. 그렇지. 근로계약입니다. 예, 근로계약이 서비스 컨트랙의 대표적인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근로계약에는 월급?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뭐야? 기간. 그죠? 듀레이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고용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듀레이션이. 그런 게 terms of contract이다. 라고 보신다. 오늘 그냥 쭉 조망하는 거예요. 컨트랙을. 오케이. 그러면 봐. 자, formation of contract 됐지. terms of contract 다 됐어.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 계약이 다 성립된 거야. 여기 단계에서. 그쵸?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럼 뭐 해야 돼? 퍼포먼스 해야 되는 거죠. 그쵸? 퍼포먼스.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나는 거야. 그런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넌 퍼포먼스가 익스큐즈 된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가 뭐냐? 익스큐즈 오브 넌 퍼포먼스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세 가지다. impossibility. 불가능한 거야. impracticability. 그냥 들어만 주세요. 나올 거는 frustration of purpose. purpose가 frustration. 완전히 변동돼 버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겁니다. impossibility라는 건 뭐냐? any person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impracticability는 any person이 아니라 이건 subjective test나 누구는 할 수 있지만 너무 unforeseeable, unforeseen 이벤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이. frustration purpose는 내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내가요, frustration purpose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게요.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excuse of non-performance에는 세 가지가 있다. impossibility. 목적물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렇죠? impracticability. 나는 할 수 있어도 너무 unforeseen.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만약 자재값이 막 10배로 뛰어올랐거나, 지금 봐봐요.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 전쟁 나오니까 지금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은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휘발유 값이 엄청 올랐어. 제 장기 렌트 차가 하이브리드거든요. 연비 좋더라고. 제가 김윤상 이사 만나려고 거제도 그거 끌고 갔었거든요. 연비 15.1.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저게 남산 터널 지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0원 안 냅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공영 주차장 안 받거나 반값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혹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저 톨게이트 지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잖아. 그냥 아무 상관없대요. 알겠습니다. 그랬어. 이해됐죠? 그래서 anyway, 그리고 자재값도 그런데 지금 석유값이 한 3분의 1 정도 올랐죠. 그렇죠? 좀 올라서 그 정도는 한 10배 정도 해야지 unforeseen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 근데 퍼포먼스
non 퍼포먼스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브리치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약에 불이행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레머디,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서드 파리 프로블럼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서드 파리 베네피셜이 있고요. 어사인먼이 있고 델리게이션이 있어. 서드 파리 베네피셜이라는 건 우리가 뭐야? 대표적인 게 보험 계약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하고 생명보험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뭐야? 생명보험 계약의 수혜자는 나야? 나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 내가 죽으면 뭐야? 내가 수혜자를 계약시에 지정할 수도 있고 내가 수혜자를 계약시에 지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 법정 상속되죠.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가? 마누라한테. 그죠? 마누라한테 갑니다. 오케이? 지정해버렸어. 짜증나서. 근데 해약했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제가 진짜 귀도 얇지만 노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험을 놀라시지 마세요. 한 달에 500에서 600 넣었어요. 미쳤지?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넣었어.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니까 근데 그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하나 깼더니 물론 70%, 80% 이렇게 했지만 마음의 위안을 삼았어. 왜? 내가 만약에 그 보험을 안 들었으면 500에서 600씩 계속 모았겠어요? 그죠? 강제 들어오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래. 적금도 마찬가지잖아. 결혼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냥 모르게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낫지. 그래도 전 미쳤었습니다. 그죠? 이놈의 새끼들. 나를 말이야. 어? 제가 완전히 타겟이잖아요. 미국 변호사 달고 왔지. 그래서 미국 변호사 달고 왔으니까 무슨 뭐 큰 돈 버는 줄 알지. 후배들이 이제 제가 한 1년은 안 만났어요. 아무도. 너 지금 뭐, 너 1,500만 원으로 창업했는데 이거.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제가 불교용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운전 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까봐 월요일날 힘들잖아. 여러분들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근데 이거 뭐냐? 이것만 계속 나가봐. 여러분들 더 힘들죠. 그렇죠? 제가 성령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 제가 운전 강사 할 때 거기 운전 강사 운전 학원이 할렐루야 드라이빙 스쿨입니다. 할렐루야 드라이빙 스쿨. 성령 완전 충만하잖아요. 그럼 나보고 전화 받으래요.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드라이빙 스쿨. 한 100번은 해. 할렐루야 드라이빙 스쿨. 근데 우리가 티켓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뭐 신호위반하면 티켓 받잖아. 그럼 어디 가? 미국에서. 트래픽 스쿨을 갑니다. 트래픽 스쿨 가가지고 교육받아야지 벌점이 깎여. 그 트래픽 스쿨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멘 트래픽. 그래서 할렐루야 드라이빙 스쿨. 아멘 트래픽.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 미국 변호사 된가 봐요. 4번 만에. 진짜 고생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해서 가르쳐야 돼요. 네이티브 애들을. 걔네들이 15살 반부터 운전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살부터 저거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줄 알아야지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17불뿐이 없는데. 다음 달에 렌트비도 없는 거예요. 17불뿐이 없는데 이거 일주일 못 살잖아. 저는 코리안 식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2년 동안. 왜냐면 팁을 줘야 되잖아. 팁을. 그래서 어학연수 때 한번 가가지고 팁을 15% 20%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지금 어떻게 돼요? 28% 30% 뛴답니다. 어느 동네는 스타벅스에서도요 결제하잖아. 그 팁란이 있대. 물론 그거는 의무는 아니래. 하지만 팁 안 주면 약간 쪼려본대요. 스타벅스에도. anyway. 이제 그만. 자, 봐. 38의 프로블럼. 이게 보험 계약이야. 그래서 그게 38의 베네피셜. 그래서 내가 죽으면 38의 베네피셜이 내 가족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사이먼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권리를 주는 겁니다. 델리게이션은 뭐야? 나의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on-deligible duty라고 얘기했잖아. 어디에서 나왔어?
vicarious liability에서 나왔죠? independent contractor에서. 그쵸? non-delegible. delegation이야. delegible. 똑같죠? 그쵸? 이거는 양도하는 거야, 나의 의무를. 근데 나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는 둘이, non-delegible 둘이야. 이해되죠? 그건 뭐야? 건물의 안전이라는 거잖아. 그쵸? 의무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계셔야지 톨치의 6가지하고 똑같이 컨트랙을 다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뭔지도 anyway 목차처럼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어야지 문제를 딱 풀 때 anyway 팍팍팍 찍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랙은요 일반적으로 70% 이상씩 나옵니다. 변동이 없는 과목이다. 변동이 제일 심한 과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톨치하고 크리미널 프로세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싹 잘 해놓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간다! 참, 그런 거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도 버티는 것 같아요. 옛날에 17부 때도 내가 진짜 행복했었는데. 저 그 리코스터에서 일할 때 16시간씩 일했거든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11시까지 갔는데 그 찬압 있잖아요. 찬압. 그 락앤락도 아니라 찬압 그냥 이렇게 이만한 거. 거기다가 밥 쫙 깔고 그 다음에 김치볶음 있죠. 김치 다시다 해. 김치 신고에다 다시다 해가지고 그냥 기름에 볶으면 되잖아요. 그거 딱 위에 깔고 3등분 딱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서 16시간 일하면요. 다리가 안 떨어져. 9시부터는 절뚝절뚝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 난 7불 받았거든. 1시간에. 거기가 원래 6불 25전이었어요. 캘리포니아 내 때는. 근데 7불을 주는 거예요. 7불에 11시간, 16시간이면 6, 7에 42. 112불을 번 거잖아. 하루에 내가 미국에서 112불을 번 거예요. 꼭 112만원 번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쩔뚝쩔뚝 나오면서도, 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몇 시야? 쉴 때는 안 됐죠? 오케이.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서 우리 개념 정리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맨 위에 오버뷰 보면 봐. 어플리커블로 그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UCC, Article 2, and Common Law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Formation of Contract 그 옆에다 뭘 써야 돼? Mutual Assent, Consideration, No Any Defense. 물론 다 있어요. 안 써도 돼. Terms of Contract, 그죠? Performance, 원래 D, E, F하고 F하고 바뀌는 게 나아. Excuse of Non-Performance, Breach and Remedy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G는 Third Party Problem이다. Third Party Problem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Third Party Beneficial, 그 다음에 Assignment, Delegation이다. Common Law, 자, Real Estate, Service Contract이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그러면 건설 계약은 무슨 컨트랙이야? 그치, 서비스 컨트랙이야. 이해돼요? 컨스트럭션 컨트랙인데, anyway,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오케이? 굿.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커먼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티클 2, Sales of Goods다. 이해되시죠? 이게 동산의 판매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ffer 보시겠습니다. Formation Contract. Formation Contract 옆에 뭐라고 해서 offer. acceptance 이게 mutual assent지 consideration defense 그러니까 no any defen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컨트랙의 구성 요건을 다 배우면 우리도 그죠. 톨치에서는 뭐야? 구성 요건을 다 배우면 그 다음에 디펜스를 배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맞아. 포메이션의 구성 요건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디펜스를 배우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offer power of acceptance를 갖는데 봐. 여기 보시면 express of promise예요. 일단은 promise 이게 bilateral 컨트랙의 대표적인 거다. 모든 컨트랙은 일단은 바이레트럴 컨트랙으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옆에 preliminary negotiation, not offer다. 그렇죠? and promise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preliminary negotiation하고 offer하고 구별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게 뭐냐? 광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거야. 내가 브로셔를 보고 야, 니네 이 가격이 얼마니?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이 얼마니? 이게 그랬어. 나 중고차 가격을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브로셔를 보내줄게 라고 브로셔를 보내줬어. 이해됐어? 너 중고차 가격이 얼마니? 이거는 어떻게 돼? 오퍼야 아니야? 아니야. 인콰이어리 하는 거지. 그쵸? 내가 물어보는 거지. 이건 오퍼가 아니라면. 그럼 오퍼는 언제야? 나의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돼? 브로셔나 카테고리를, 카테고리? 뭐지? 카탈로그지. 무식해 보이죠? 무식해 보이지? 카탈로그를 보내주면 그게 오퍼인 거야. 그래서 카탈로그를 보고 어떻게 돼? 나 이 차 살래!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제가 지금 장기 레이트 알고 있는 게 그랜저거든요. 그랜저, 르블랑. 근데 약간 그랜저가 되게 옛날에는 우리 때 그랜저 어때서 각 그랜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그랜저가 무슨 아반떼 같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로망에 그게 있습니다. 항상 타면 뒤 뚜껑이 이렇게 열려야 돼. 그죠? 이게 열려야 돼. 괜히 촌놈이잖아. 컨버터블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 그래서 5개월 기다렸습니다.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열리는 거. 머리 이렇게 한번, 내놔야죠. 그죠? 그거 하는데 5개월 기다렸어. 요즘 차요, 5개월, 6개월 엄청 기다린다 그래요.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anyway. 저희 주차장에 있는 게 제 차입니다. 우리 주차장 2대 있잖아요. 그 2개 저희가 자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는 안 돼, 일단은. 근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가져오실 분들은 저녁에는 없는데 그냥 대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 다 가져오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우리 자리는 2자리야. KTK 아카데미에 써있어. 하지만 여하간, 되도록이면 안 가져온다. 이해되시죠? 그래. 프리리미너리 니고시에이션 프라미스하고 잘 구별해야 된다. 왜? 컨트롤이 언제 포메이션 됐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 세일즈 오브 굿. 자, 텀 줘봐. 세일즈 오브 굿. 이거 뭐야? 세일즈 오브 굿, 반드시 써야 텀은 뭐야? 퀀터티. 그쵸? 여기 그러나 리ኳ이어먼트 컨트롤이나 아웃풋 컨트롤은 애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할게요. 봐. 내가 왜 그래가지고 어플리커블 로우가 왜 중요하냐고 그러냐면 세일즈 오브 굿에만 해당하는 룰이나 애니웨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먼 로우에만 해당하는 룰이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세일즈 오브 굿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리ኳ이어먼트 컨트롤, 아웃풋 컨트롤이에요. 따라서 리ኳ이어먼트 컨트롤과 아웃풋 컨트롤이 나오면 다 뭐다? 이거 세일즈 오브 굿에 해당하는구나. 해당하는 컨트롤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UCC에 해당하는 컨트롤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리ኳ이어먼트 컨트롤이 건 뭐냐면 여기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그죠? 바이어가 있어. 야, 내가 너 생산하는 모든 거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게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아웃풋. 이해되시죠? 네가 생산하는 거 내가 다 살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야? 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팔게 라고 하는 게 리ኳ이어먼트 컨트롤입니다. 리ኳ이어먼트.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막 쓸게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러면 여기는 왜 퀀터티가 안 돼 있어? 얘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내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생산하는 게 일정량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 한 달에 1000개일 수도 있고 1200개일 수도 있고 1201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생산하는 모든 걸 사는 거. 그러니까 퀀터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어떻게 돼? 퀀터티라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야. 왜? 네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퀀터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너한테 다 팔게 라고 했다면 내가 필요한 게 어떻게 돼요? 요번 달에는 2개일 수도 있고 또 다음 달에는 3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그냥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낫다. 왜? 하지만 특정하게 퀀터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리카이드 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nyway 굿페이스다. 굿페이스. 굿페이스로 다 해야 된다. 얘한테 네가 생산되는 모든 걸 내가 살게라는 거는 조사해 보니까 얘네가 한 달에 한 1000개씩 생산을 해. 그 다음에 또 어떤 달 1년을 딱 추산해 보니까 한 10,000개 정도 생산을 해. 그러면 얘가 생산하는 게 한 1000개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네가 생산한 건 내가 모두 살게 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생산량은 어떻게 돼? 오케이. 우리 아웃풋 컨트롤을 했어. 오케이. 내가 생산한 거 다 산다니까 우리 공장 늘려. 그래가 한 10만 개씩 뽑아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건 배드 페이스니까. 이해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팔게 라고 했는데 필요한 게 원래는 한 1000개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케이. 얘는 생산량이 1000개에서 2000개 뿐이 안 되는데 얘가 갑자기 얘한테 야, 나 한 달에 10,000개씩 필요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공장을 증설해야 되잖아. 그럼 야, 너 나랑 리퀘어먼트 컨트롤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떻게 돼? 다 판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안 줘? 나 10,000개 줘.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굿페이스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UC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굿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냥 알아만 주세요. 또 개념 정리만 하고 가면 돼. 자, 넘어갑니다. 자, 봐. Real Estate Transaction. 이게 랜드 컨트랙이야. 그쵸? 반드시 랜드, Description of Land and Price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야지. Signed by Seller. 그죠? 셀러에서 사인, 그러니까 written contract 해야 되나 반드시. 그렇게 옆에 하나 더 써주세요. employment, 이게 대표적인 뭐야? 서비스 컨트랙이잖아, 그렇지? 서비스 컨트랙 반드시 duration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duration. 옆으로 가요. 그럼 price하고 time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분쟁 시에는 누구에 의해서? 코트에 의해서 reasonable한 price하고 reasonable한 time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할 때는 뭐를 증거로 보겠어요? 우리 에비던스 이제 요거 컨실에 끝나면 김지민 변호사 출장 갔다 와서 하는데 custom and used. 그렇죠? cost of dealing.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 산업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리아스 산업이야. 그래서 메리아스를 anyway 1000장 사기로 했어. 근데 가격을 안 정했어. 그럼 그 메리아스 야, 오래간만에 죄송합니다. 요즘 뭐야? 언더웨어라 그러나? anyway. 그렇죠. 속옷. 오케이. 속옷. 근데 가격을 안 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메리아스, 그 속옷 산업에 일반적으로 팬티의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anyway 결정한다라는 거 보시면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우리가? 톨츠나 특히 컨트랙 이런 거 왜 배워요? 분쟁이 발생 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결할까, 법을 적용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랙 배울 때 아이씨 누가 이렇게 아무리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 이외에도 다 우리 뭐 해? 계약할 때 다 서면 계약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라라는 거죠. 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이렇게 라고 받아들이면 문제 틀린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룰을 배우는 거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걸 배우는 거다. 애드버타이즈먼트, not for, 그쵸? 왜? 오퍼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reliminary negotiation이다라고 보시면 청약의 유인. 그러나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first come, first service. 이거는 뭐야? 오퍼리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퍼리? 먼저 오는 오퍼리한테 먼저 물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오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오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명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중에 reasonable한 오퍼리야 돼. 그렇죠? 이 영어로 이게 하는 게 한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만 잘 되면 영어로 하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reasonable한 오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오퍼리가 특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reasonable한 오퍼리라는 건 뭐냐면 any person이 다 어떻게 돼? 그 오퍼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 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퍼리 자체도 어떻게 돼? 그러한 오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오퍼리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후자가 더 맞는 말이겠지만 anyway 우리가 문제 풀 때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봐도 얘가 오퍼리구나 라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그러면 오퍼를 줬어. 오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acceptance 하기 전에 revocation 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revo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offer D기는 revocation은 offer를 철회하는 거야. 누가? offeror가. 그걸 revocation이라고 해. 뒤에 나옵니다. rejection은 뭐야? offer이가 나 안 살래 하는 게 rejection입니다. 오케이? 요거 가끔씩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면 offer는 termination 시킬 수 어떻게 돼? lapse of time이 대표적인 거야. 자, 야, 너 내 차 살래? 너 6월 1일까지 그럼 얘기해줘. 근데 6월 1일까지 얘기 안 해줬어. 그럼 6월 1일 날 끝나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erminate death or incapacity. 그쵸? 죽어버렸어. 그럼 오퍼가 터미네이션 되어버리네. 오퍼를 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 exception은 옵션 컨트롤과 파트 퍼포먼스 인 유니트럴 컨트롤입니다. 봐봐. 이 옵션 컨트롤은 이런 거야. 용어 정리만 오늘 해고 가도 아주 해피한 거예요. 자, 오퍼가 터미네이션 되지 않는 오퍼는 freely revocation 시킬 수 있어. 뭐 하기 전에? acceptance 하기 전에. freely revocation 시킬 수 있다는 걸 결과적으로 뭐야? 자유롭게 어떻게 돼?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freely revocation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야.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어요. 한 네 가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옵션 컨트롤이야. 옵션 컨트롤. 그 다음에 이번은 펌오퍼야. 펌오퍼. 이거 다 똑같아. 다른 점은 잡아. 이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오퍼러가 오퍼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픈 피어리어를 줬어. 오픈 피어리어드. 이것도 똑같아.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컨시더레이션을 줘야 돼. 누가? 오퍼리가. 네가 컨시더레이션을 줘야 돼. 오퍼리가 얘한테 컨시더레이션.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을 반드시 줘야 돼. 근데 이거는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UCC에만 해당돼. 펌오퍼는 UCC에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 70%, 80%가 커먼노야.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UCC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옵션 컨트랙은 일반적으로는 커먼노에 다 해당하지만 UCC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펌오퍼는 UCC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션 컨트랙은요, 오퍼러나 오퍼리가 머천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머천트가 뭐야? 상인이죠? 상인이란 건 뭐야? 그 물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다루는 사람을 머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어. 그러면 그 과일을 파는 사람은 머천트야 아니야? 머천트지. 전담포에서 애니메이 시계를 샀어. 그러면 전담포 주인은 머천트야 아니야? 아니야. 왜? 전담포 주인은 시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걸 계속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전담포 주인은 아무거나 다 다뤄. 그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냥 이렇게 보고 야 이거 5,000원이야?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옵션 컨트롤은 얘가 오퍼러나 네가 머천트일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펌오퍼는 반드시 오퍼러가 머천트여야 돼. 이해됐어? 반드시 오퍼러가 머천트여야 된다. 이해됐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 봐. 이런 거예요. 컨시더레이션, 야, 너 내 땅 10만 불에 살래? 커먼노에 해당하지? 그렇죠? 너 살려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니 얘기해줘? 라고 오픈 피어리를 준 거야. 이해됐어? 단 옵션 컨트롤에서는 뭐야? 컨시더레이션 있어야 되지? 누가 줘야 돼? 오퍼 리가. 야, 너 그러면 너 이거 옵션 컨트롤에 오퍼 받으려면 너 계약금 걸어.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계약금 1,000불 걸어. 컨시더레이션 줬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옵션 컨트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퍼는 터미네이터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펌오퍼 봐라. 펌오퍼는요, 봐. 오픈 피어를 줘.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 컨시더레이션 줄 필요 없어. UCC에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반드시 머천트 해야 돼. 한 사람이. 그리고
컨시더레이션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누가? 오퍼러가. 요거 하나 더 적으세요. 그래서 자, 오퍼러가 얘한테 야, 너 내 차 450불에 살래? 6월 1일까지 사고 6월 10일까지 대답해줘 라고 서면으로 했어.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야. 그죠? 6월 1일부터 이거지. 오픈 피어리드 있지? 그렇죠? 근데 얘가 반드시 머천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 가게, 중고차 딜러야. 이해되시죠? 그건 머천트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차니까 UCC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픈 피어리드 있지? 똑같이 6월 1일에서 6월 10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퍼러가 서면으로 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요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야, 둘 중에 하나는 오퍼 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건 뭐야? 오퍼 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뭐야? 이거야. 왜? 오퍼 리가 컨시더레이션을 주고시키니까. 그러니까 오퍼 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약을 뭔가 오픈 피어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펌오퍼는 오퍼 리의 의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죠? 머천트에는 오퍼러가 서면으로 오픈 피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세일즈 오브 굿에 관련된 오퍼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게 그 일정 오픈 피어리드 동안은 어떻게 돼? 오퍼를 마음대로 터미네이트 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옵션 컨트랙이나 또는 펌오퍼는 오픈 피어리드 동안 오퍼를 프리리 리보케이션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 안에는 어떻게 돼? 계속 오퍼를 어떻게 남겨둬야 돼. 그 기간 동안은.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러면 이거 펌오퍼나 옵션 컨트랙이 그러면 오픈 피어리를 막 1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언제? 일반적으로 한 달을 이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